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일부 진영에서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끝났다 거나 탄핵이 확실하다 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는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좌우됩니다. 우선 대규모 시위나 집회가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주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정부 정책이나 인사에 대해 이루어진 적이 많았지만 탄핵과 같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탄핵 절차는 법적, 헌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회에서의 다수 찬성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판단보다는 법적 정치적 현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는 정권의 몰락이나 즉각적인 탄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상황은 유동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협상이 얽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발언은 정치적 열기를 반영하는 감정적인 주장이지만 정치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그리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시위나 집회에서 나온 열띤 발언과는 별개로 탄핵이라는 절차는 매우 엄격한 법적 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과반수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대중의 감정이나 정치적 열망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즉,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탄핵이 성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권 교체에 대한 전략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내부적인 정치적 계산도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개월 내에 탄핵이 확실하다 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정적입니다. 정치적 예측은 감정적인 발언보다 더 많은 변수와 복잡한 정치적 역학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특히 부패 혐의와 관련된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비난이 법적 절차나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정치적 선동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부패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다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주가 조작 의혹 등은 중요한 사안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증거를 기반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감정적 비난이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은 지난 몇 년 동안 진보해왔고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어느 정권이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책임은 철저한 조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법적 과정에서 명확히 다뤄져야 합니다. 정치적 비판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법적 절차와 정치적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발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를 매우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는 감정적 주장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며 철저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주가 조작 혐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이 이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입니다. 정치적 주장이 법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비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당시의 토론에서 경제 공동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여론에서도 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연관성과 주체 간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저 의혹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발언이나 주장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집회와 정치적 움직임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와 함께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분위기를 상기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그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은 명백한 법적 근거와 증거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결집한 결과였습니다. 탄핵 절차는 헌법에 따라 매우 엄격한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법적 정치적 절차가 중시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역시 강하지만 정치적 변화는 단순한 시위나 집회의 규모만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수가 결합되어 상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탄핵과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은 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집회의 규모와 분위기는 중요한 정치적 신호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정권 교체나 탄핵으로 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수많은 집회와 더불어 명백한 법적 근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단순히 집회나 시위 규모로 예측되거나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민 여론, 국회 표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다양한 법적 정치적 과정을 수반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명백한 법적 근거와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집회와 여론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헌법과 법에 근거한 절차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회상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그것이 현재의 정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비판과 회고는 이해되지만 탄핵과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은 감정적 발언이나 개인적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과 탄핵 요구가 반복되고 있으며 감정적으로도 강하게 호소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집회나 시위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탄핵과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은 법적 절차와 명백한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정치적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구호에만 머무를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탄핵은 헌법적으로 복잡한 절차이며 단순히 대중의 불만만으로는 성사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적 여론이 중요하지만 정치적 절차와 법적 기준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탄핵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더욱 복잡한 정치적, 법적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